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약선 명가하면 이제 골기 테라피스트로 에스테틱 업체에서는 이제 선두 자리를 이제 지키고 계신데. 네. 근데 사실 모르는 분도 계실 테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대표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약손명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골기 테라피를 하고 있어요. 이제 골기 테라피란 이제 피부를 통해서 뼈를 압을 주는 테라피거든요. 근데 이 테라피를 받게 되면 뼈대가 좀 더 반듯해지기 때문에 주로 얼굴 축소나 비대칭, 골반 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뼈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미용도 해주시고 건강도 회복하고 그런 걸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시설도 참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네. 10년 만에 그 지점 한국에 84개, 네. 그 다음에 해외에 16개, 네. 해가지고 100개의 점포를 내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크게 성장하셨는데 네. 그렇게 성장하게 된 무슨 비결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저희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육이요? 네. 종업원 교육인가요? 그렇죠. 종업원 교육. 직원들 교육을 많이 하는데요. 제 신조 중 하나가 공부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부가 어떤 나의 능률을 높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제일 큰 원인도 되고 또 전문가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약손명가는 체계적으로 그 경력에 맞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직원이 균일한 어떤 솜씨를 주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러면 대표님이 강조하시는 교육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 약선 명가에 대한 그 기술에 대한 교육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다방면에 대한 교육을 어떤 교육에 집중하고 계세요? 저희는 당연히 고객에게 효과를 주기 위한 교육이 1순위고요. 네. 2순위는 서비스, 또 서비스. 3순위는 이제 피부 관리사로서의 어떤 자부심, 그다음에 인성 여러 가지를 함으로써 고객이 만족을 하고 또한 직원이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낌으로써 훨씬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로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궁금한 거는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하셨고 그랬는데 여성 CEO로 이렇게 사실 성공하기가 한국 사회에서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흔히들 그 유리 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성들이 보이진 않지만 올라가기 네. 어려운 네. 그 벽이 있는데 김 대표님이 이렇게 크게 성공하신 여성으로서 성공하신 비결이랄까 또는 뭐 그 노하우가 있으면 좀 시청자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사업적으로는 사실 여성이 더 편했어요. 편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고객들이 한 90%가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아니까 거기에 맞게 직원들 교육도 하고 또 제가 이제 관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직접 이제 초기에는 직접 하셨겠죠? 네, 예, 그렇죠. 제가 직접 했고 또 그 경험을 토대로 또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이 굉장히 좋았던 거고요. 단점이라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좀 이렇게 직장도 하면서 가정도 같이 일을 하는 게 조금은 힘들었죠. 그렇죠. 병행해서. 예, 병행해 산다는 게 많이 힘들었는데 네. 그래도 고맙게도 우리 아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어떠한 것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편하게 일을 하게 됐죠. 여성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은 집안이나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정말 어려운 게 참 많으니까. 네. 그런 거 보면 한국의 여성들은 슈퍼우먼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본인이 이제 직접 피부 관리도 해주시고 에스테틱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거나 뭐 또는 보람되거나 힘드신 일이 있으면 하나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저한테 손을 딱 잡고 원장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평생 살면서 항상 이렇게 밉다라는 마음을 갖고 누가 나를 쳐다보면 혹시 저 사람이 저 여자는 저렇게 얘 이렇게 밉게 생겼지 이런 생각을 할까봐 항상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다녔고 남의 눈을 마주치지를 못했대요. 자신감이 없었군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 관리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예뻐졌다, 뭐 예쁘다라는 말을 하니까 이제는 남자분의 눈을 반드시 보면서 나 예쁘지? 이렇게 하면서 본대요. 그래서 그 평생 살았던 어떠한
컴플렉스를 해결해 줬다고 정말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이야기해 주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또 여기 일하는 종업원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네. 그런 종업원들도 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 굉장히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지금 그 보니까 김현숙 대표님이 내신 책이 있어요. 네. 좋아하는 것 99%보다 잘하는 것 1%의 승부를 걸어라. 네. 근데 이제 그 제목도 되게 멋있는데 네. 이 밑에 보면 이제 500만 원으로 100억을 잃은 성공의 노하우 사람이 눈이 확 뜰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이신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책에서 이렇게 사회에서 원하는 걸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한번 해라. 그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근데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것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책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실패한 케이스가 더 많거든요. 그것은 한 일을 꾸준히 하게 하지 않은 어떤 문제도 있던 것도 있고요. 또 제가 살면서 느낀 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걸 했을 때 직업의 최고의 직업이 아니냐. 그리고 또한 성공할 수 있는 어떠한 에너지도 되고요. 저 또한 제가 잘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항상 무엇을 할 때는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제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데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좋아하면서 잘하면 제일 좋을 텐데 네. 근데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저처럼 그냥 크게 특별한 어떤 재주가 없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적죠. 그러니까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을 며칠 전에 면담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고등학교 때 제 책을 읽었다 하더라고요. 읽으면서 자기의 어떤 직업을 바꿨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도 굉장히 노래를 좋아하고 잘하는데 생각해보니 그렇게 특별하게 잘하진 않다라는 걸 깨닫고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주위에서 손재주가 많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손재주가 많은 거를 여러 가지 생각해봤더니 피부 관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선택을 해서 대전보건대 졸업하고 약소명과 취업을 했다라고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듯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하면 너무 좋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잘하는 것을 했을 때 사회에서는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굳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다면 그때는 내가 잘하는 거에서 돈을 벌어서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되죠. 뭐 예를 들어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방 가서 노래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항상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또 그 말씀에 이어서 500만 원으로 100억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네. 사람들이 이 노하우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서 500만 원에서 100억을 만들었을까? 우선은 이제 그 돈이 별로 없는 가운데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처음에 창업하실 때? 예, 창업할 때 없는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잘하는 것을 선택을 했고 직업을 두 번째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예, 그 덕에 또 골기를 배우게 된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좋으신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조금은 이제 어떠한 고객들의 만족을 주다 보니까 매출은 굉장히 높은 것에 비해서 저축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 회장님을 만나서 저축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럼 그전에는 저축 안 하고 어디다 쓰셨어요? 주로 뭐 식구들한테나 뭐 저한테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버는 것에 비해서 저축을 잘 못해서 항상 돈에 약간 허덕였는데 우리 회장님이 항상 버는 것에 반은 저축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덕에 지금은 이제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또 그 돈이 또 다시 돈을 모으다 보니까 100억 부자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성공하셨는데 또 그 성공한 걸 가지고 또 이웃에 나누시고 네.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신다고. 네. 우선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고
부자가 되면 돕는 사람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약손명가를 만나서 제가 이제 하게 된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지식 기부를 해요. 지식 기부? 예, 예. 네. 지금도 사실은 저는 지식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강의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강의도 하고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제 생각을 전하고 또 그걸 듣고 또 어떠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두 번째는 재능 기부를 해요. 재능. 예, 예. 동부시립병원이라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직원이 가서 저희가 하는 골기 테라피를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세요. 노인들 특히 좋아하시겠네요. 예, 예, 아픈 데가 그럼요. 많으시니까. 예,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받는다 하는 분도 있고, 호강한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사람의 손을 이렇게 몸과 몸이 이렇게 접촉이 맞습니다. 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거 좋아하시죠. 예, 예. 그리고 또한 직원들한테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재능을 기부하는 것을 좀 이렇게 교육 삼아 하게끔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전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이제 대학교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장학금. 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바깥에 청담대교도 보이고 아주 경치가 참 아름다워요. 에스테틱으로 성공하셨는데 네. 새로 이제 갯벌장어 집을 또 이렇게 멋지게 내셨어요. 네. 근데 에스테틱하고 완전히 다른 사업이신데 네. 이쪽에 진출하시게 된 이유랄지 또 왜 이런 장어집에 또 창업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약손명가에서만 하는 골기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테라피를 좀 더 연구하는 빌딩을 저희가 한번 구매하려고 알아보다가 이 건물을 샀어요. 이 건물을 연구소를 샀는데 하실래다가 예, 예. 연구소를 차리기 위해서. 차리기 위해서. 예. 네. 근데 이 건물을 샀는데 이 건물에 마침 이제 그 장어집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근데 그 장어집이 74년 정도 된 장어집이더라고요. 오래됐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장어집에다 그냥 계속 영업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며느리가 이제 건강상 하고 싶지 않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 74년 된 어떠한 어떻게 보면 문화잖아요. 오래된 그 음식 문화를 문화. 그렇죠. 그렇죠. 음식 문화를 없애는 게 좀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한 거죠. 그 문화를 또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전통과 맛있는 음식을 지키자 또 이런 네. 측면에서 인수하신 거네요. 네. 그럼 그 74년에 이어온 전통은 지금 누가 이어서 하고 계신가요? 그 지순년 할머니, 그러니까 손자 며느리죠. 그분이 노하우를 저희한테 다 인수인계 해주시고 또 직원도 다 저희가 인수 받아서 새롭게 시작한 거죠. 아, 직원들 전부 다 인수 받으셨어요? 네네. 아, 그럼 이제 주방장이 되게 중요하실 것 같은데 요리하시는 분. 네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 원조 할머니한테 다 전수 받은 분이 지금 이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갯벌장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요즘은 뭐 밖에 있는 이 간판들 쭉 보고 그러면 갯벌장어는 굉장히 드물고 네. 아마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보통 민물장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민물장어하고 갯벌장어의 차이점은 뭘까요? 우선은 이제 민물장어는 실내에서 그 장어를 키우는 거고요. 양식. 그렇죠, 양식으로. 뭐 예. 양식 아니면 이제 뭐 중국에서 가져오거나.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갯벌장어는 바닷가에 있는 갯벌에서 자라고 있어요. 갯벌. 예, 예, 갯벌에 자라다 보니까 갯벌에서 있는 어떤 미생물이라든지 물고기를 잡아먹고 이렇게 자란 거고 또한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물에 예. 있는 것보다 강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육질이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남자만 좋아해요? 예, 예. 그래서 접대로 많이 그것을 받는 것도 좋아하시고 또 접대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장어가 네. 남자들이 이제 스태미나식이라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죠. 예, 그렇죠. 좋아하고 또 여성들은 피부가 좋아진다고 네. 좋아하죠. 근데 갯벌은 사실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이 세계적인 갯벌인데 네. 뭐 어느 지역에서 하시는 거죠? 강화도에서 있는 갯벌에서만 자란 장어를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해서 고객님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 자체가 이제 강화도 갯벌장어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럼 네. 양식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적이고 예. 자연에서 키운 장어니까 좋겠네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맛도 좋고요. 맛도 좋고. 네.
사람들이 음식 반응은 옛날하고 차이가 없다 해요? 오히려 좀 더 낫다 하더라고요. 아, 왜냐면 반찬을 좀 더 개선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좀 더 세팅도 좀 더 신경 써서 하다 보니까 예전에 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만족해 하십니다. 네. 전통을 74년 전통도 이어가고 네. 그런 좋은 뜻에서 시작하셨는데 네. 사실 이게 음식 창업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보면 창업을 해도 3년 안에 문 닫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예, 예. 안타까운 일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약손 명가를 하셨던 노하우를 가지고 이게 뭐 접합을 하셔서 딴 분보다는 더 잘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어떤 좋은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지. 저는 사실 이제 고객님들이 오셔서 굉장히 드시고 만족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또한 프랜차이즈를 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프랜차이즈. 예, 예, 그렇죠. 좋은 식재료와 또 좋은 맛을 많은 사람들이 드신다 하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들이 좀 행복하고 좋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프랜차이즈를 함으로써 여러 분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김 대표님의 좋은 뜻은 알겠는데 사실은 네. 이제 제가 좀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창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데 네,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가맹점주들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돼서 네, 사실은 이제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성공을 해야 네. 그 잘 되지 않습니까? 예, 창업이?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대표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약손망가도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는 돈을 투자만 하면 샵을 오픈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우선 약손망가에서 1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돼요. 체인을 하고 싶으면. 아, 자기가 가게를 내려면 네. 노하우를 그래서- 배워야 되는군요. 그렇죠. 노하우도 배우고 또 전체적인 약손망가의 어떤 문화도 알게 돼서 아,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과 몸이 준비가 되었을 때 창업을 하다 보니까 다들 성공하시는 거고요. 네. 또한 이제 갯벌 장어 또한 만약에 하시게 된다라면 그분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주방에서 일도 하고 또 서빙도 함으로써 내가 이 일이 적합한지 또 이 일을 또 잘하고 있는지 잘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서 오픈하게 할 예정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다 1년, 2년을 공부도 했고 네. 또 실제로 자기가 가서 체험을 해보고 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네. 다 성급한 마음에 그냥 가게만 열고 사실 어려운 처지에 된 사람이 또 너무 많거든요. 예, 예. 그 시스템을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와서 교육도 받고 네. 실무를 경험하고 마케팅 교육도 다 시켜주고 네. 아까 에스테틱도 이제 직원들 교육으로 성공하셨다시피 네.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프랜차이즈가 되면 네.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사람도 돈을 벌 성공할 수 있고 네. 또 좋은 음식이 널리 알려져서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거를 꼭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태까지 성공하신 노하우를 보면 예, 제 노하우가 네, 사실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때 오픈하는 게 예.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요새 소울푸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소울푸드. 소울푸드라는 건 이제 내가 먹어보고 뭐 잊지 못할 추억 또는 뭐 우리는 흔히 이제 엄마의 뭐 손맛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하여튼 그런 본인이 잊지 못할 음식에 대한 추억 같은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기억나는 음식은 되게 많은데, 네. 그 특별하다고 하면 저는 사실 찬물에 밥 말아 먹은 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럼 거기 오이지 아니에요 원래? 아니요, 오이지 먹을 시간이 없죠. 저는 사실 그래요? 일을 하다 보면 찬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너무 기뻤어요. 기뻤어요. 예, 첫째는 고객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아 일할 때 바쁘셔가지고. 예, 바빠서 고객이 많으니까 찬물에 밥을 말아 먹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짬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사실 찬물에 밥 말아 먹으면 밥이 되게 맛있어요. 네. 예, 그래서 한번 드셔보세요. 되게 아니 맛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찬물에 밥 말아서요. 예, 오이지. 네. 그게 생각나죠. 여름이면 찬물에 밥 말아서. 그건 이제 별미고요. 별미. 저는 이제 별미가 아니고 이제 일하기 위해서 사실 먹었던 거지만 그 추억이 지금의 나를 만들게 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생각납니다.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나 창업한 사람들이 보통 3년을 넘기는 사람이 20%밖에 안 된다고 예, 그랬거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지금 더더욱이 지금 어려운 이제 네. 시장인데 이제 김 대표님 같이 이제 성공하신 CEO 특히 이제 뭐 여성은 더 어려운 시장에서 네. 성공하셨는데 새로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랄지 아니면 네. 또 요새 이제 회사 그만두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말씀,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씀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창업을 할 때는 어떠한 사업이 성공했더라 이렇게 말 듣고 그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사업을 보았을 때 이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나를 먼저 봐야겠죠. 잘못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음식을 잘 맛을 못 본다든지 음식을 잘 못 만드는데 뭐 식당 하기 쉽다라고 식당을 하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주방장만 믿어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많이 먹으러도 다녀봤어야 되고 또 음식의 어떤 맛을 보고 뭐 짜다 달다 이 정도는 그 기본은 있어야만 뭐 식당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새벽에 시장 가서 신선한 재료에 뭐 싼 가격으로 이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손님이 오다 보면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서 뭐 이제 리어커를 끌고 온 아저씨한테 물건을 사다 보면 비싼 걸 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식당의 어떤 음식이 재질이 좀 더 이렇게 좀 축소가 되겠죠. 만족도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처음 마음 그대로 처음에 내가 정말 꼭 성공해야 돼 라는 마음을 먹고 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실 오리를 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뭐 시간도 좀 더 여유 있으면서 뭐 자기 생활도 하면서 뭐 사업을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성공하기 전까지는 우선 오리를 해서 성공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어느 순간인가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본인의 어떤 취미생활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제일 이상적이죠. 이제 그것은 이제 김현숙 대표께서 오랫동안 10년 이상을 이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성공한 노하우라고 볼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창업하려고 하는 이제 후배 창업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네. 말씀도 있고 아주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속 명가에서 성공하셔서 네. 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의 건강도 지켜주셨듯이 네. 이제 이 맛있는 또 갯벌장어 집을 또 잘 확장 발전시키셔가지고 네. 또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성공의 기회를 주시고 네. 또 맛있는 전통 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네. 그게 좋은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그렇게 축하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감사합니다. 창업 축하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